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국토교통부 김석원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설공사 생산체계는 1976년 전문건설공사업이 신설된 이래로 종합건설사업자는 원도급, 전문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라는 생산구조로 고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생산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합전문업체 간 칸막이식 업무영역 규제, 즉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 전문공사의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이 도급받도록 업무영역을 구분함으로 인해 생산구조가 경직화되고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사람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업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등 공공발주자는 2021년부터, 민간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발주되는 공사부터 종합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앞서 설명한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내용을 정리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업역 개편에 따른 생산체계가 건설시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본 강의는 첫 번째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요, 두 번째 현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세 번째 현 원하도급 생산구조, 네 번째 업역 개편의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원하도급 생산개편 주요 내용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기본 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최상의 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시공자격을 부여받은 건설사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저가도급인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누수로 인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완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책임 시공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하는 등 건설사업자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는 등 발주자, 수급인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율함으로써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를 규율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최상의 성과물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는 발주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여 국민 경제화, 국민 생활의 안전을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은 민법, 산법 등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법과의 관계에서는 기본법적 성격, 즉 일반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과 상충 시에는 다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4조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의 등록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조문에 한정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들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정의상 보면 실축공사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공사, 해체공사까지 건설공사로 포함하여 시설물의 탄생에서 유지관리, 해체까지 시설물의 사용의 일련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건설공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포함된 단순한 재료 공급 업무,
기계기구의 공급 업무, 노무 채공은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시공계약에서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건설사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건설공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구성요소에 관련이 있는데요. 건설공사는 크게 인력, 자재, 장비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도급계약 산출내역서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자재, 장비를 포함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전체를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자재를 납품받는 행위 또는 자재를 대여하는 행위만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아닌 하나의 용역행위로 판단하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정의하고 수급인으로서 하도급하는 자를 제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주인은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이란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계약명을 물품계약 또는 대여계약이라 할지라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법법상 도급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건사법 체계 내에서는 하도급은 반드시 건설사업자와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되며,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시공자격과 결부하면 두 가지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를 종합공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공사도 마찬가지로 제16조의 시공자격과 결부하여 설명드리면, 한 개의 전문업종 또는 한 개의 전문업종과 부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를 전문공사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공사도 마찬가지로 제16조의 시공자격과 결부하여 설명드리면, 한 개의 전문업종 또는 한 개의 전문업종과 부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를 전문공사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의 등록제도에 따른 건설업종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예, 맞습니다. 건설업종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목적에 따라 5개의 건설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어떨까요? 전문업종은 종합업종과 다르게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목적 달성으로 위해 필요한 전문 분야, 즉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목적과 다른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목적과 관계없이 기능면에 있어 전문적인 시공 자격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축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뿐만 아니라 토목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사 예정 금액에 따라 종합공사는 5천만 원, 전문공사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만 내고 가능합니다. 다만 가스시설 시공업, 철강제 설치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 삭도 설치공사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자나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설치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예시로는 야외 공연 무대장치를 만드는 가설시설물이라든지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조립 해체하는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공사 예정 금액은 도급 금액과 다른 개념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 가격 및 운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 금액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일부 공사를 떼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법법 개요 및 등록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